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라면을 먹는 양이 중국은 414억 개, 인도네시아가 125억 개, 인도는 67억 개, 일본이 56억 개, 베트남이 54억 개, 미국도 46억 개, 그리고 우리나라가 39억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라면 소비량은 한국이 75개로 전 세계 1위고 네팔 58개, 베트남 57개 순서라고 하네요. 라면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살찌는 음식이다, 영양가 없는 음식이다, 방부제가 많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 오해라는 거. 지금부터 라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은 살찌는 음식이다. 라면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고칼로리 음식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발간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에 따르면 라면의 칼로리는 526kcal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 요리는 어떨까요? 크림소스 스파게티 838kcal, 간짜장 825kcal, 짬뽕 688kcal, 비빔냉면 623kcal.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는 라면을 고칼로리 음식으로 보기 어렵겠죠. 개인마다 활동량이 달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일일 권장 칼로리는 남자 2500kcal, 여자 2000kcal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3끼를 라면으로 때워도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기지 않는 것이죠. 면 요리는 아니지만 오히려 돼지고기 수육 1206kcal, 감자탕 960kcal, 돼지갈비구이 941kcal. 보셨나요? 이런 요리의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영양가는 어떨까요? 20대 성인 여성 기준으로 보면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96에서 114g, 단백질 12에서 35g, 지방 12에서 23g이고 포화지방은 하루에 16g 이내라고 합니다. 진라면의 영양성분이 탄수화물 77g, 단백질 12g, 지방 16g, 포화지방산 8g인 것을 고려하면 라면 하나로 끼니를 먹을 때 영양소로만 본다면 모두 한 끼 권장량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먹는 것처럼 라면을 먹을 때 다른 재료를 첨가해 먹으면 어느 정도 완벽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평균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인데 라면 한 개의 평균 나트륨량은 1700mg이 넘으니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부제 덩어리라고요? 라면에는 어떠한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으며 방부제를 사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방부제는 식품의 변질, 즉 제품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발생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품입니다. 미생물은 조직 자체 수분 함량이 12%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건조식품인 라면은 수분 함량을 4에서 6% 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습니다. 쌀이나 밀가루에 방부제를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이지만 대부분 노란색을 띠죠. 그 이유는 비타민 B라고 알려진 리보플레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주월 요인 밀가루는 물과 반죽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인은 빵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력이 있어서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 좋지만 동양인 중에는 글루텐을 분해하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글루텐이 들어간 빵이나 수제비도 소화하기 어려운 체질을 가진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라면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스프를 적게 넣으면 좋다는데 그러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건 패스. 첫 번째,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거면을 먹거나 면을 한번 끓인 후 새로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물을 다 먹지 말고 남기는 방법입니다. 나트륨은 조리 전엔 면의 20%, 스프의 80%, 조리 후엔 면의 51%, 국물의 4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나트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화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다고 알려진 계란 흰자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각종 채소, 무기질이 풍부한 슬라이스 치즈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파나 양파를 넣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라면을 먹을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은 모두 버리시고 맛있게 라면을 즐기세요.